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2025년 1월 1일이 됐죠. 제가 예전에 정부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정책 상품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좀 친해지다 보니까 자료를 받았어요. 소개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 상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2025년에 업그레이드된 청년 도약 계좌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금액이 만기에 됐을 때 5천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 청약이랑 연계도 돼요. 또 이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중간에 내가 납입하다가 해 7.6% 정도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별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꽤 괜찮은 상품이 됐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혜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자 지원 금액이 늘었어요. 두 번째, 대출 이자도 우대를 해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대출 이자 우대를 해주겠다 이건 아니지만 대출 이자도 우대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났어요. 기능이 좀 늘어났어요. 네 번째, 주택 청약이랑 연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청년분들이라고 하면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청년 도약 계좌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돈을 매달 넣어요. 근데 매달 넣는데 이자랑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붙어요. 매달 얼마씩.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붙게 되는 거죠. 2025년 개정안을 보자면은 첫 번째는 원래는 24,000원까지만 지원을 해줬어요. 정부에서. 근데 최대 금액이 지금 33,000원으로 약 10,000원 정도 늘어난 거죠. 저희가 이제 받은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여금이 늘었다 이렇게. 2만원, 3만원 받자고 지금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까봐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매달 33,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치킨으로 쳐도 한두 마리는 매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니까 지원금이 꽤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이 더 중요해요. 지금 새로 생긴 기능 중에 하나가 신용점수 혜택을 주겠다 이 기능이에요. 신용점수가 진짜 중요해요. 개인 신용점수를 5점에서 10점 정도까지 가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당연히 와닿진 않을 거예요. 내 신용점수 5점 10점 늘어난다고 해서 뭐가 많이 달라지냐 그럴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신용점수 평가를 할 때 빵점부터 1000점까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880점 890점 이럴 거예요. 예시로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5억 정도 받았다. 800점대 후반 구간일 때는 한 4.65% 정도 대출 금리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금융권에서. 근데 신용점수가 10점 늘어나서 4.5% 정도대의 대출로 갈아탔다. 조금 더 유리하게 대출을 받았다 하면은 실제 이자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잖아요. 0.1%밖에 안 되니까 대출 이자가. 근데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더 유리하게 받았다 하면은 이거 하나 차이만 해도 한 8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대출 이자 0. 몇 %라고 해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막 월급 통장 같은 거 바꾸세요, 뭐 바꿔보세요 하는 것도 이렇게 신용점수가 조금 올라가면 대출이자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그 조그만 게 나중에는 큰 차이가 되거든요. 진짜 몇백만 원, 좀 더 오바를 하자면 몇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제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신용점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누적 800만 원 이상은 넣어야 된다 이런 지금 조건이 있어요. 800만 원이라고 하면 5년 동안 납입한다고 했을 때 한 13만 3천 원 정도씩 넣으면 800만 원 달성을 할 수 있거든요. 원하는 기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매달 한 15만 원 정도씩은 도약계좌에 넣어서 내 신용점수 받을 때 유리하게 되는 게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것보다 혜택을 더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대출 이자 줄이는 것보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비과세 혜택도 좀 늘어났어요. 원래도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 좀 더 기능이 좀 늘어났다 하는 거는 중도 해지를 했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조항 때문에 청년 도약계좌 하기가 좀 망설여졌었어요. 저도 얘기 드릴 때 비추천한다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지금은 중도 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정부가 돈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 기여금 중에서도 일부 60% 정도는 보존을 해주겠다. 한 7.6%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돈을 찾는다고 해도 괜찮은 상태가 된 거예요. 최근에는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1년 다니다가 이 회사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만약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면은 직장이 이제 바뀐다고 했을 때 리스크가 좀 더 커지니까 부담스러워지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도 보존을 해주고 기여금도 일부 보존을 해줘서 괜찮은 상태가 됐어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번째는 청년 주택 드림이랑 연계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청년 도약계좌 넣는 분들 가장 큰 고민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이런 걸 거예요. 청년 도약계좌 넣다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연계를 해서 넣으면 이 주택드림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아졌어요. 업그레이드 돼서. 이 얘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했고 청년 주택드림 관련해서는 변경사항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 찍어서 변경사항 이렇다, 이거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청년 도약계좌 관련해서 추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같은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 뷰가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대출이랑 연계가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투자해서 금액을 늘리는 거랑 대출 혜택을 받는 거랑 봤을 때 굉장히 이쪽이 이제 유리해졌어요. 다만 뭐 금액을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지금 청년들이 월급 300만 원 받아서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했을 때 70만 원 저축하고 나머지 투자하고 큰 금액을 넣는다고 하면은 50%에서 한 70%의 사회초년생들은 다 납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은 뷰는 어릴 때부터 작은 돈을 투자해봐야지 나중에도 큰 돈을 굴릴 수 있어요.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저희 수강생 중에 다수인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옛날부터 투자했으면 좋겠다, 옛날부터 해봤으면은 내가 지금 좀 더 자신 있게 투자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계좌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신용점수 혜택을 받거나 또 이제 연계를 할 수 있거나 하기 때문에 월 한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를 도약계좌에 넣고 나머지 저축할 수 있는 금액들은 투자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훨씬 더 재테크할 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